대학 수업 혁신 시리즈 오늘은 네 번째로 AI 교수 설계 전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중부호화 이론 및 자기주도 학습, 생성형 사고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해가 AI 시대의 교수 학습법으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한지, 기존의 에디 모형, 악스 모형 이런 것들 중심으로 교수 설계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좀 더 AI 시대에 걸맞는 다중부호화 이론 또 생성형 사고를 중심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저희 유러닝 연합회에서 AI 교수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교육 진행 중인 AI 활용교육 전문가 과정에 특히 교수 설계 부분에 이런 특이한 사항들을 가미해가 우리 전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이런 기회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론적 기반으로 다중부호화 이론은 파이비오의 이중부호화 이론, 언어적 부호 또 시각적 부호 이 두 가지가 단독으로 할 때보다 훨씬 더 학습 효과가 크다. 이런 이중부호화 이론을 좀 더 확장시켜가지고 동영상, 음성까지 넣어가지고 그야말로 멀티미디어를 가동하는 이런 측면에서 다중부호화 이론으로 파이비오의 이중부호화 이론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은 너무도 유명해가 기존의 그 교수자 중심 대신에 학습자 중심으로 자기주도성을 돋보이게끔 학습자가 목표 설정, 학습 계획, 평가까지 스스로 조절해가 할 수 있는 자율성 강화 측면에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AI 시대에 특히 개인별 맞춤 학습을 위해서는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한 고리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로 자기주도 학습은 깔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트로크가 이야기한 생성형 사고, 제너리티브 싱킹으로 AI가 처음에 좀 지지부진하다가 이 제너러티브 싱킹을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직원들을 다독일 때 이렇게 좀 생성형 사고 기반으로 물 흐르듯이 일하면서 좀 브레인스토밍보다도 좀 더 목적 지향적인 이런 생성형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할 것을 강조했는데, AI 시대에 이런 생성형 사고를 교육에도 접목시켜가지고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재구성하고 물 흐르듯이 옆에 있는 여러 가지 변인들을 목적적인 의도로 새롭게 조합시켜가 재창조해내는, 그래서 생성형 사고를 중요한 AI 시대의 교수학습법으로 강조해 나갈 것을 저희 유러닝 연합회가 다중부호화 이론과 함께 생성형 사고를 AI 시대 교수 설계 전략으로 특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수 설계에서 AI 역할이 뭘까? 앞에 이야기했던 그 다중부호화 이론에 걸맞게 AI가 자동으로 시각, 언어, 음성, 자료 등을 결합해가 텍스트를 시각화시키고 노트북 LM과 같은 오디오북으로 음성 설명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이런
자동 시각화에 AI가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저희 AI 활용 교육 전문가 2기 과정에도 제가 계속 밴드에 이런 내용들을 좀 추가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AI의 역할이 교수 설계에서도 이렇게 자동 시각화 역할이 커진다라는 점, 또 AI 에이전트가 코치가 되어가지고 학습자를 진단하고 학습 경로를 추천하고 피드백 제공하는 이런 건 LMS 단에서 하게끔 지금 한국에 이런 AI 코치가 완벽하게 구동되는 거는 아직 못 봤는데요. 몇몇 업체에서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자극기로 AI가 질문 생성기를 통해가 학습자의 사고를 확장하고 새로운 관점을 유도하는 이런 측면에서 AI 역할이 실로 크다고 할 것인데, 저는 사실 사고 자극기 요걸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챗GPT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프롬프트에 질문을 던져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거 따라 이래 가면서 내용을 풍성하게 하고 있는 걸 제가 직접 체험하고 있어가지고 사고 자극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이거는 정말 앞으로도 더욱 프롬프트를 통해서 확장시켜야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AI 교수 설계의 3단계 성공 전략을 꼽으라면 우선 인지 가부화를 최소화시키는 부분, 다중부호화와 AI 시각화를 통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게 막 정보의 홍수로 과부하를 많이 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습자 주도적인 경로 설계, 자기 주도 학습에 걸맞게끔, 또 생성형 사고 촉진, 위트록의 생성형 사고를 활성화시키는데 이건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측면, 또 연결 모아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섞어서 아이디어를 풍성하게 하는 측면, 또 다양한 관점을 수용해가 열린 자세로 많이 받아들이고, 저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비유를 종종 쓰는데요. 생성형 사고가 바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데 있어가 흐르는 강물처럼 옆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수로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들을 잘 받아들여가 아래로 흘러가 결국은 목표점인 바다로 이르게 하는데, 이런 생성형 사고에 있어가 다양한 관점 수용을 흐르는 강물처럼 자유롭게 열린 사고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프로토타입 실험을 촉진시키는 게 바로 생성형 사고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비치는 생성형 사고 촉진, 이 그림을 감마 PPT에서 프롬프트 확장을 하니까 이런 이미지가 멋지게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AI가 정말 저는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통로가 돼가지고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인지 가부화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AI 자동 인포그래픽, 또 멀티모달 컨텐츠, 동시 활성화 설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할 때 정말로 인지 가부화를 정말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인지 활동을 최적화시키는 것, 인간의 뇌가 에너지 소비를 가장 작게 하는 AI 컴퓨터라 그러네요.
AI 컴퓨터 실제 그 하드웨어나 노트북에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보면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반면에 인간의 뇌는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아주 작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에 필적할 만한 에너지 최적화 전략처럼 인지활동도 과부하가 안 걸리게끔 최적화시키는 것도 정말 AI가 이제 알아서 잘 해주기 때문에 여기 맞춰가지고 우리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듯이 AI를 활용해가 인지 부하를 최적화시키는 노력들을 자꾸 이래 실험적으로 해나가면 더욱더 교육 효과 또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 주도 경로 설계, 자기주도 학습, 이 부분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AI가 학습자의 목표 수준 관심을 파악해가 개인별 맞춤형으로 해주면 교수자는 AI 제한 학습 경로가 제대로 됐는지 꼭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 AI가 자칫 지멋대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끊임없이 이 환각작용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AI 의존형에서 좀 벗어나가 자기주도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게 교수자의 역할이겠죠. 그 다음에 생성형 사고 촉진법으로 AI 생성 질문을 프롬프트에 잘 띄워가 이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유사 사례는 하면서 질문을 잘 던져보는 그런 노력들. 또 흐르는 강물처럼 지식 재생성을 활성화시키는 부분. 스토리텔링 또 프로젝트 시뮬레이션을 잘 고려해가지고 활발하게 재생산하는 이런 노력들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AI가 사고 흐름 분석 후 다른 관점의 사고 경로를 제안하는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해겔의 인정투쟁을 현대 SNS 문화에 적용하면 어떤 의미일까? 인간의 욕구 중에 그 메슬로우 욕구 5단계에 그 존중의 욕구, 인정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깊이 파다 보면 해겔의 인정투쟁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SNS에 계속 사진을 올리고 인스타, 페이스북에 자기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해겔의 인정투쟁이 현대 SNS 문화에 적응하면 어떤 의미일까? 이런 부분들을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가 생성형 사고에 좀 더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볼 것을 권합니다. 그 다음에 그 AI 교수 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 조건은 교수 설계 역량 측면에서 AI 생성 결과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또 메타인지 측면에서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파악하는 능력, 실제 이런 걸 교수 설계 인증 프로그램으로 돌려가지고 확인하는 방법, 또 그 다음에 플랫폼에서 멀티모달 통합 가능한 LMS 공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고 평가 체계도 과정 기반 평가, 루브릭 평가 등을 활용해가 AI가 학습자의 사고 흔적을 자동 분석하게끔 또 조직 문화, AI가 인간의 인지 파트너로 AI가 공동 학습 촉진자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끔 교수학습센터에서 AI 중심의 학습 코칭 문화를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이제 AI 교수 설계가 활성화되겠죠. 그 다음에 AI 교수 설계 성공을 위한 3S 모델, 이것도 AI가 추천해 주던데요. 먼저 첫 번째로 시각화, 다중부호화 이론에 의거해가 자꾸 이미지로 보여주고 또 음성으로 들려주는데, 이 음성으로 들려주는 게 시각화될 수 있도록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런 노력들이 바로 3S 중에 첫 번째 시각화가 AI를 통해 자동 이미지 생성하고 도표로 만들어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빨라지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스티어링, 자기주도 학습이 되게끔 학습자가 철저히 스스로 일어서게끔 하는 노력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시사이징, 생성형 사고로 학습자가 지식을 재구성, 창조하는 흐르는 강물처럼 모아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연결해서 또 아이디어를 계속 창의적인 걸 띄워내는 이런 작업들을 AI를 통해가 끊임없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게 AI 교수 설계 3S 모델의 세 가지 단면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걸 가끔씩 실험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 실행 예시를 들면, 먼저 AI 교수 설계 적용 사례로 AI 기반의 철학의 이해, 다중부호화 기반의 강의 자료를 활용하는 이런 측면의 챗GPT와 델 이런 걸 통해서 시각적 요약 노트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 AI 시대의 자율학습, 또 AI 코치와 주간학습계, 노션 AI 등을 통해 가지고 리플렉션 로그 평가까지 AI 시대에 걸맞게 자율학습을 직접 실행해보고, 또 생성형 사고 워크숍을 가져보면서 학생이 AI와 함께 시나리오 창작하는 이런 시도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앱들을 활용해가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이런 훈련을 해보는데요. 저는 감마 PPT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이 자료 만드는 것도 감마 PPT로 만들었다고 지금 made with 감마로 밑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점점 이 수준이 높아지고 재밌는 기능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노력들을 해보면서 현실적으로 AI 기반의 교수 설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AI 시대에 걸맞는 전문 역량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